오늘 리뷰는 바로 건담 콜렉션 400분의 1 스케일의 건담 GP03 덴드로비움 vs 노이의 G 스타더스트 메모리 파이널 스테이지. 지금은 나오지 않는 건담 콜렉션의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건담 콜렉션이라 그래서 원래는 트레이딩 피규어 라인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도 400분의 1 스케일의 시리즈였어요. 근데 이 라인업으로 종종 이제 대형 키트들이 나오거든요. 뭐 전함, 뭐 화이트 베이스나 무사히, 제가 예전에 리뷰한 적 있죠. 프톨레마이오스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를 끝으로 거의 이제 건담 콜렉션 이 라인업 자체가 발매를 안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프톨레마이오스 이전에 발매한 게 이겁니다. GP03 vs 노이에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담 콜렉션이기도 해요. 그래서 발매는 2006년 11월에 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당시 엔가 8,500엔입니다. 지금 똑같은 사양으로 이게 발매된다 그러면 요즘엔 얼마일까요? 최소한 2배 가격은 아닐까요? 물론 이제 초회 한정판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메카닉 파일 앤드 특별 마킹 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라고는 하는데 이 대형 키트 초회 한정 아닌 게 없습니다. 왜? 초회만 발매를 하고 뒤에는 뭐 재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초회 한정은 그냥 일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패키지 정말 멋있게 되어 있죠. 덴드로비움 노이에지. 그리고 이 위쪽을 보면 이제 스타더스트 메모리 애니메이션 자체의 그런 소개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덴드로비움과 노이에질의 기본 스펙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또 이 제품의 장점 중 하나인데 가베라 테트라가 들어있어서 제로거리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그 외에도 뭐 완성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라던가, 이게 참고로 프라모델이거든요. 들어가 있는 모빌 슈트는 완성품이에요. 400분의 1 스케일의 미니 피규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대형 메카들은 조립해야 돼요. 파츠가 무지막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근 있는 편이고, 부분 도색은 다 되어 있습니다. 먹선만 넣으면 끝이에요. 그럼 바로 리뷰 보러 갈까요? 자, 이렇게 전부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이 상당히 풍부해 보이죠? 덴드로비움의 노이에질에 뭐 모빌 슈트도 2개나 더 들어가 있고, 막 부속품도 뭐 이것저것 있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초회 한정판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거 먼저 보도록 하죠. 먼저 특별 마킹 실입니다. 덴드로비움에 좀 큼지막한 것들만 붙여봤어요. 컨테이너 앞이랑 위에 붙이는 거, 그리고 뭐 데라스 플리트 마킹 같은 경우는 이 어깨 곡면에다 붙이라 그러는데 너무 찌그러질 것 같아서 그냥 안 붙였어요. 그 외에는 뭐 빨간 색깔 포인트 마킹들이 좀 이것저것 들어가기도 해서 매뉴얼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부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쪽 한번 살펴보면은 뭐 이것저것 들어있거든요. 먼저 각 제품별 매뉴얼이 따로 들어있어요. GP03용, 노이에질용. 여기에 이제 런너 리스트랑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보면서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담 콜렉션이잖아요. 건담 콜렉션 같은 경우는 이제 랜덤으로 뽑는 거 사보면 이렇게 라벨지가 들어있거든요. 그거 대신 들어있는 짜잔 대형 라벨지? 덴드로비움 노이에질 역시 따로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뭐 제품에 대한 안내, 뭐 디테일 설명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그리고 요걸 펼쳐보면 밑에 스토리라든가 재원 같은 게 나와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이게 아까 말한 그 트레이딩 피규어 사면 들어있는 라벨지예요. 지금은 가샤폰 같은 거 사면은 조그마한 종이 들어있죠.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뒷면 보면은 이거를 오려서 접어서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 무장들도 보여주기도 하고, 기본 스토리나 이런 것도 써있죠. 덴드로비움 스테이맨 해서 위에는 오려서 쓰세요 되어 있고, 이 위에가 방금 본 이제 특별 마킹실 가이드거든요. 이거 보면서 천천히 부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이에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공식 사진과 뭐 디테일에 대한 설명 그런 거랑, 이제 밑에는 가베라 테트라도 들어있어요 라고 되어 있고, 펼쳐보면 역시 스토리나 재원 설명 들어가 있고, 밑에는 라벨지, 오려 쓰세요 라벨지입니다. 가베라 테트라도 따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역시 오려서 쓰시고, 가베라 테트라는 대신에 기본 재원만 나와 있네요. 무장 뭐다 이런 거. 그리고 위로 가면은 위풍당당하게 데라스 플리트 마킹 하나 딱 어깨에 붙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회 한정판에 들어있는 메카닉 파일입니다. 얇은 책자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뒤에는 건담 콜렉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펼쳐보면 이제 기존에도 쓰였던 이런 설정화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GP03의 기본 설정화들, 밑에 보면 뭐 이렇게 좀 상세한 이미지들 이런 거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노이에즐입니다. 노이에즐도 좋아요. 아주 막 설명도 써 있어요. 막 서브함 이 안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써 있기도 하고, 이런 자세한 디테일 그림들도 아주 보기가 좋은데다가 또 하나 넘겨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 건담 콜렉션을 제품화하면서 그린 설정화라고 해야 될까요? 설명을 보면은 이번에 건담 콜렉션 400분의 1 스케일의 키트화에 앞서서 이제 원래 메카닉 디자이너였던 카토키 하지메 씨에게 건담 콜렉션만의 그런 설정화, 그런 이미지, 그런 디자인이 진행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왼쪽엔 EX 모델, 오른쪽이 이제 건담 콜렉션에 적용될 디자인, 막 요런 글자들도 작지만 보이거든요.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한 것 같아요. 보면서 좀 이랬구나 하는 그런 느낌 또 들기도 하고 꽤 재밌습니다. 이런 거. 여기 3D 모델링 하고 있는 것도 이미지가 몇 개 있네요. 노이의 질도 마찬가지네. 가만 보니까 여기 디테일이나 이런 게 멋지다. 그리고 이제 건담 콜렉션의 소개죠. 이거는 건담 콜렉션 네오네요. 네오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 뭐 중간중간 이제 아오지도 껴있고요. 뭐 시드도 좀 껴있고요. 뭐 그러네요. 등등등 요런 식으로 이제 책자가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구성 살펴볼 텐데 좌우로 나누어서 우측이 덴드로비움 관련 파츠들, 그리고 좌측이 노이에질 관련 파츠들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확실히 좀 풍성하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죠. 근데 요거는 좀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모빌 슈트들부터 하나하나 본 다음에 덴드로비움, 노이에질 순서대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먼저 건담 콜렉션 건담 GP03 스테이맨. 딱 봐도 뭔가 교체 파츠가 막 팔 이것저것 바꾸는 게 많아 보이죠. 자, 원래는 이거 말고도 이제 웨폰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수납용 무장들도 들어있는데 그건 미리 제가 덴드로비움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팔들 좀 살펴보면은 먼저 요거 덴드로비움에 도킹했을 때 사용할 팔입니다. 신축식 머니퓨레이터 해서 이제 무장을 끄집어낼 때 쓸 그런 교체 파츠인데요. 이렇게 팔 교체하라고 안쪽으로 구멍도 뚫려 있고 바깥쪽 디테일이 꽤 좋은 편입니다. 요게 일단 팔꿈치 부분에도 도색이 들어가 있고 자세히 보면 관절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뭐 어깨 부분도 멋지게 되어 있고요. 펼쳐져 있는 팔 외장, 그리고 접혀져 있는 주먹도 살짝 보이고, 그리고 접혀져 있던 요 신축식 머니퓨레이터 펼쳐져 있는 모습, 펼쳐진 프레임까지도 다 보이죠. 그리고 빔 라이플 든 오른팔입니다. GP03이 사용하는 기본 빔 라이플의 형태나 이런 게 손에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이플 자체 디테일이나 색깔, 센서 부분 도색 이런 거 검은색 포인트들 다 잘 되어 있죠. 그리고 폴딩 쉴드를 장착한 왼팔입니다. 이것도 왼팔 고정이고요. 역시 주먹에 도색 들어가 있는 거, 손가락에 디테일, 관절 디테일, 요 폴딩 쉴드 내부 디테일도 은근 들어가 있죠. 은근 내부 디테일, 바깥쪽에 쉴드 디테일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쉴드가 접혀져 있는 파츠는 방금 얘기한 대로 덴드로비움에 미리 수납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하이퍼 바주카 든 오른팔, 제대로 팔꿈치 굽혀서 손목 꺾어서 이렇게 어깨에 딱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하이퍼 바주카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하이퍼 바주카인데 이 뒤쪽 디테일이 꽤 멋지죠. 프라모델에서도 많이 보던 그런 디테일이기도 하고요. 색깔이나 관절 디테일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도 잘 되어 있고요. 손가락 모양도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폴딩 바주카 든 왼팔, 역시 팔 디테일이야 두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자세히 보면 바주카 쥐고 있는 손가락 디테일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바주카의 센서 부분이랑 그리고 접히는 부분의 디테일 이런 것들도 멋지게 되어 있고, 바깥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폴딩 바주카 뒷부분의 디테일까지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접혀져 있는 바주카는 덴드로비움에 수납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본체인 GP03 스테이맨입니다. 건담 콜렉션이다 보니까 400분의 1 스케일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거기다가 처음에는 덴드로비움 탑승하기 위한 이제 굽혀져 있는 팔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뒤쪽에 부스터 부분, 백팩 부분, 디테일도 뭐 잘 되어 있고 조형도 괜찮고 좋더라고요. 기본 건담 콜렉션이라 스탠드에 띄운 상태까지 봐도 5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려오면 한 4cm 되겠죠 이제. 근데 바닥에 세우기가 힘든 발 모양이기 때문에 발 모양은 고정이라서 이 스탠드 쓸 거면 딱 이 각도로만 띄워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담 콜렉션 특징 중 하나가 이 발판 베이스 바닥에 보면은 자기 이름이 써 있어요. 짠! RX78GP03S 건담 GP03 스테이맨. 그래서 딱 이제 이 발판이 이 베이스가 얘 거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뭐 양팔을 교체를 해볼까요? 이렇게 라이플 쉴드 들려줘봤습니다. 이게 멋있는데? 이게 제가 건담 콜렉션을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조형이 좋아서예요. 이게 디테일은 살아있고 색깔도 꽤 부분 도색 많이 들어가 있고 사이즈는 작아가지고 수집하기도 좋고 저 수집하기 좋은 사이즈를 되게 좋아했어서 어릴 적에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세히 보면 머리 부분도 어느 정도 색깔들 맞춰가지고 도색이 다 되어 있어요. 되게 작은 부분인데도 신경 써서 되어 있는 부분이죠. 비록 턱의 빨간색이 묘하게 미흡하긴 하네요. 그래도 400분의 1 스케일인데 거기다가 몸통도 덕트나 콕피트 해치 부분이나 이런 흉부 위에 초록색 부분까지 외장의 디테일 부분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작은 부분도 잘 들어가 있고 어깨나 이런데 검은색 포인트 들어가 있는 부분도 좋고 스커트 마찬가지 검은색 포인트 사이드 스커트까지도 이게 스테이맨이나 제피랜더스 같은 GP 시리즈는 이런 검은 색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종아리나 무릎에 있는 이런 포인트들 이게 있으면 되게 디테일해 보여요. HG는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좀 부분 도색했는데 얘는 400분의 1인데도 이런 게 다 되어 있다. 이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뒷모습도 보면은 요 테일 부스터 부분의 디테일이나 외형 그리고 발바닥 디테일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팩 부분 역시 버니어 디테일, 백팩이 접혀져 있는 모습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건담 콜렉션은 해봤자 이겁니다. 팔 들고 내리기가 전부거든요 보통. 근데 얘는 좀 특별하더라고요. 좀 팔을 빼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빼보고 일단 목 가동이 있습니다. 목이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요. 고개가 돌아가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숙이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덴드로비움 탑승했을 때는 고개를 들어줘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허리도 돌아가요. 이럴 수가 허리가 돌아가? 건담 콜렉션이? 이건 좀 놀랍기도 하고요. 잘 보면 허리가 볼 조인트예요. 축이면 말이라도 안 하지 볼 조인트라고? 헐! 거기다가 고관절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서 다리가 돌아갑니다. 다리 역시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약간씩 들고 이런 것도 돼요. 무릎 관절은 없지만 그래도 오라? 요거 봐라 막 이런 느낌. 그리고 양팔 바주카도 들려줘봤습니다. 요런 모습도 꽤 괜찮죠. 이렇게 폴딩 바주카 쥐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불편해 보이긴 하는데 요런 느낌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축식 머니퓨레이터로 바꿔봤습니다. 이따가 덴드로비움 태웠을 때 이 팔을 딱 껴주면 이제 무장 빼는 연출이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태울 거니까 이렇게 굽힌 팔, 고개도 들고 미리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해요. 그리고 건담 콜렉션 가베라 테트라! 얘도 부속품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제로거리 사격 재현을 위한 복부 파츠입니다. 이렇게 복부에 끼워서 정확히 끼운다기보단 걸쳐 놓는 거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걸쳐서 조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우면 딱 이렇게 제로거리 사격 포즈가 나오거든요. 좋습니다 이거. 아무튼 동일하게 발판 아래쪽으로 가베라 테트라 이름이 쓰여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가베라 테트라 포즈가 좀 잡혀 있습니다. 왼팔에 110mm 기관포를 발사하는 포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즈가 이미 잡혀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하지만 일반 가동들이 역시 스테이맨과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적당히 세워놓는 것도 가능해요. 백팩에는 부스터를 장착을 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뒷모습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내부 디테일까지 다 도색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이런 버니어 부분에 도색도 다 들어가 있고 어깨에 있는 거대한 버니어도 마찬가지 도색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 무장인 빔 머신건도 꽤나 멋지게 조형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정말 작은 부분인데 눈에 검은 색깔 라인 이거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조형 같은 경우도 가베라 테트라 특유의 느낌, 그런 곡선이나 이런 것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특히나 흉부의 이 라인, 흉부 조형이 꽤 멋집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의 동력선 부분도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제 고관 부분, 고관절 부분, 이런 무릎이나 이런 부분도 되어 있고 패널 라인도 은근 많이 들어가 있죠. 정강이 라인도 보면 디테일이 꽤 괜찮게 되어 있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깨 역시 가베라 테트라 하면 어깨인데 어깨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면은 특유의 볼륨감, 곡선, 기본 디테일 뭐 이런 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 같은 경우도 이제 패널 라인들 아주 잘 들어가 있네요. 이게 400분의 1 스케일이라는 게 참 놀랍죠. 그리고 가만 보면 얘도 최소한의 가동이 있어요. 목, 축이고요. 어깨 들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팔도. 그리고 허리가 돌아가요. 꽤 자유롭게 돌아가요. 그리고 고관절 역시 들고 내리고 정도는 가능하고요. 왼다리 오른다리 각각 모양이 좀 달라서 포즈가 아예 잡혀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른다리 좀 더 굽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팔 살포시 들어주면은 자세 완성이죠. 그리고 덴드로비움 구성입니다. 덴드로비움 같은 경우는 모든 구성이 기본적으로는 이 웹폼 컨테이너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디스플레이 조인트 커버 파츠입니다. 그냥 스탠드 구멍 마개예요. 그래서 지금 스탠드 끼고 있잖아요. 빼고 나면 이걸로 덮어주면 된다. 근데 과연 덴드로비움 이 위에서 내려올 일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대형 빔사벨 한 세트, 기본 클리어 파츠 위에 기본 손잡이 부분 흰색이 도색되어 있고 그 외 빔 부분이 다 클리어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스케일에 맞춘 대형 빔사벨이 들어가 있고요. 이 끝에 있는 조인트를 통해서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이 건담 콜렉션 덴드로비움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 폭도색! 지금까지 입체화된 모든 덴드로비움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 건담 콜렉션 덴드로비움이 웹폼 컨테이너에 모든 무장이 구현되어 있어요. 그 1m짜리 큰 사이즈의 HGUC도 없는 게 이 폭도색입니다. 단지 이 도색 파츠로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게이트 부분엔 도색이 없어서 허옇게 그냥 약간 점점점 찍혀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는 마치 총알처럼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폭도색이라는 무장을 이 선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폭약을 가득 달아놓는 거죠. 그래서 연출을 보면은 이 폭도색으로 뭐 전함이 됐든 적 모빌 슈트가 됐든 이렇게 휘감아가지고 이걸 그냥 그대로 빠바바바바방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캠퍼가 사용하는 체인마인을 3D 공간에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쓰는 거니까요. 대신에 거대한 모빌아머가 사용하는 수준의 사이즈인 거죠. 참고로 방금 본 구성들을 이 베이스에 수납해 둘 수 있는데 이걸 잠시 빼고 베이스 바닥으로 가면 역시 건담 콜렉션이라서 이름 써 있습니다. 여기 GP03 덴드로비움 써 있어요. 여기에. 아무튼 이 각 칸별로 이 부속품들을 수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양 끝으로 이렇게 대형 빔사벨이 수납되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칸으로 폭도색이 수납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장 앞부분으로 방금 봤었던 이 커버 파츠를 이렇게 수납해 둘 수 있죠. 그 외에 나머지 이런 공간에도 대형 빔사벨을 끼고 나면 수납용 빔사벨이 남으니까 여기다가 수납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이 폭도색을 사용하고 나면은 이제 웨폰 컨테이너의 커버 파츠를 여기다 대신 수납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교대로 하는 거죠. 빈 공간들은 폭도색 쓰면 남는 파츠 쓰고 대형 빔사벨 쓰면 남는 파츠 쓰고 뭐 이런 식입니다. 대신에 리드선 수납할 곳은 없다. 그래서 덴드로비움의 구성 다 살펴봤으니까 노이의 질 보러 갑시다. 자, 노이의 질과 그 구성입니다. 역시 보자마자 한마디 해줘야죠. 지온의 정신이 형상화한 것 같군 이라는 한마디 해주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기본 본체와 베이스에다가 밑에는 리드선 두꺼운 게 들어가요. 덴드로비움의 폭도색용은 얇고 길어요. 이런 좀 알게 모르게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폭도색용이 훨씬 길죠. 근데 이 노이에즐은 유선 클로암이 있으니까 그걸 지탱하기 위한 두꺼운 리드선에다가 그리 길지 않은 형태인 거죠. 그래서 클로암용 리드선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브암 4개 및 빔사벨 이펙트! 이거는 서브암의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뭐 메가 입자포를 쏘거나 아니면 이렇게 빔사벨을 형성해서 싸우는데, 당연한 거지만은 빔 파츠 다 개별 뺄 수 있고요. 클리어 파츠 위에 클리어 옐로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서브암. 동일한 거 4개가 들어있으니까 하나만 봅시다.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해서
심플한 모양새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손만 있으면 나머지 팔 부분은요, 서브암의 팔 수납되어 있어요. 와우. 서브암은 이 어깨 안쪽에 있으니까 이따가 본체 볼 때 보고요. 이 역시 베이스 아래에다가 남는 부속품들 수납할 수 있습니다. 빈 파츠 4개 이렇게 전부 다 수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공간 4개에다가 또 이제 서브암들을 각각 수납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노이의 질도 리드선을 제외한 남는 부속품들을 다 베이스에다가 수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얘도 건담 콜렉션이라 이 베이스에 보면은 여기 써있네요. 노이의 질이라고 써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덴드로비움 노이의 질 본체 살펴봐야겠죠. 덴드로비움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덴드로비움 본체 쫙 한번 살펴보면 쭉 보면 역시 메가빔포 길이가 길다. 일단 전반적인 프로포션 자체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아주 좋아요. 디테일도 이 뒷모습도 뭐 회색이나 이런 라인들 다 부분 도색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거대한 버니어 부분 내부 빨간색 전부 다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고, 옆에서 싹 보면서 지나가는데 이런 아이필드 제너레이터도 회색 부분 다 부분 도색되어 있다거나 등등등등등 다 일단 색깔 구현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하나 빈 곳 없이 깔끔하다.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포인트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메가빔포도 굉장히 딱 밀착되어 있는 느낌의 기다란 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길이도 한번 재볼까요? 길이 안 재면 섭하죠. 덴드로비움은 길인데 이게 분명 400분의 1 스케일입니다. HGUC가 144분의 1이니까 2배 이상 작아요. 그래서 사이즈 짠 35cm. 와우, 진짜 이야, 이 길긴 길구나. HGUC가 길이가 아마 딱 거의 1m 정도거든요. 144 vs 400이니까 그렇죠. 거의 딱 35cm면 맞네요. 예.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메가빔포 자체, 빔포 자체에는 뭐 특별한 디테일은 없고요. 오히려 이제 기다란 접합선이 슬쩍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정중앙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조립할 때는 접합선 수정 같은 거 하면 더 좋기는 하겠죠. 그리고 쭉 안으로 들어가서 메가빔포 안쪽,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 가동을 하거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은 바깥쪽으로 가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구도 잡거나 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빼서 좀 살펴보면 이 내부에도 파츠 분할 및 요 부분 도색되어 있는 부분도 은근 있습니다. 거기다가 본체랑 연결되는 조인트도 조인트 4개로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 형태고요. 그리고 손잡이가 가동식이에요. 이렇게 가동식입니다. 내부 디테일 역시 들어가 있고 안쪽 프레임 부분의 디테일도 꽤나 멋지고, 손잡이도 가만 보면은 디테일이나 이런 게 아주 잘 되어 있죠. 거기다가 메가빔포 바깥쪽으로 가더라도 동일하게 이제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포인트, 부분 도색되어 있는 부분들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필드 제너레이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부위별로 하나씩 보면서 뜯어나갈 겁니다. 내부를 볼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아이필드 제너레이터 앞에 있는 이 가로로 된 디테일 부분은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지만 이 내부는 파츠 분할입니다. 이것도 한번 빼서 보죠. 짠, 아이필드 제너레이터. 노이의 질이 이렇게 꽉착 하고 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제너레이터. 바깥쪽에서 보면은 안쪽에 있는 회색 전부 다 이제 부분 도색되어 있는 파츠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뒤쪽으로도 회색은 부분 도색되어 있다거나, 안쪽으로도 이 회색 부분은 다 부분 도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와서 아이필드 제너레이터 온 오프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면은 얘를 빼고 내부 파츠를 빼고 얘를 뒤집어 끼우고 다시 결합. 자, 이런 식으로 아이필드 온이 가능합니다. 파츠를 뒤집어 끼우는 걸로 해서 온 오프를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 웨폰 컨테이너 먼저 떼어낸 다음 본체 먼저 보도록 합시다. 컨테이너는 좌우로 좀 타이트하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살살살 빼주면 컨테이너 빠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도 앞쪽으로 슬라이드해서 떼버리고 본체 먼저 봅시다. 먼저 이렇게 옆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 라인 자체는 되게 이쁘죠. 이 위쪽 프레임을 수평으로 놓은 상태에서 살짝 밑으로 살짝 떨어지는 이 아래 라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덴드로비움에서 좋아하는 부분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건담 콜렉션이기에 가능한 거, 사실상 이걸 보기 위해서 이 위에 컨테이너다 무장이다 다 떼어낸 건데, 이 위에
회색 프레임 부분, 이 위에는 회색 파츠고요. 그 밑에 있는 회색이 여기가 도색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프레임 형태를 색깔 합쳐가지고 매치시켜서 구현을 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주변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 내부입니다. 저 안쪽 검은색 요 색깔 채워져 있는 부분, 저거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저거 다 이미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난 먹선만 넣으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양쪽으로 다 검은색은 내부 도색되어 있는 파츠를 쓰니까 뭐 아주 마음에 드는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요 이제 스테이맨이 엎드릴 자리죠. 도킹하고 나면은 뭐 안 보일 부분이다 보니까 미리 좀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당연히 내려가요. 내려가서 이렇게 안쪽을 보면 디테일이라든가 뭐 패널 라인들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렸을 때 보이는 이 내부도 패널 라인이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먹선 좀 넣어주면 이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장이 연결되는 부분도 구멍 잘 뚫려 있고, 그렇다고 뭐 디테일이 소홀하진 않고요. 잘 되어 있고, 옆에 있는 사이드 유닛 부분도 디테일이나 이런 거 잘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아까 그 메카니컬 파일에서 봤었던 그런 부분이네요. 그리고 옆으로는 회색에 부분 도색되어 있는 파츠를 쓰기 때문에 뭐 깔끔하게 색깔들 다 이렇게 검은색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도 컨테이너 연결되는 프레임의 뒷부분 파츠 분할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 뒤쪽으로 누가 덴드로비움 아니랄까봐 패널 라인 꽤 많습니다. 잘 되어 있기도 해서 심플하게 먹선만 좀 더 넣어주면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모습도 아까 잠깐 봤죠? 이렇게 패널 라인도 잘 되어 있고 막 점점점 이런데 검은색 이런 조그마한 부분들은 다 먹선 넣은 거예요. 그리고 바닥 부분, 바닥도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이 아래쪽에 패널 라인들이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슬쩍 하고 이렇게 커버 파츠 써서 구멍을 막아보면 매끈하게 즐겨볼 수 있는 덴드로비움 완성이 되는 형태고요. 그리고 아예 뒷모습, 거대한 버니어 안쪽 디테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버니어 자체적인 디테일도 잘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 있는 프레임도 잘 되어 있고요. 빨간색의 내부 도색이 다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뭐 색깔이나 이런 거 걱정 없이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감싸고 있는 이 외장 파츠들 보면은 여기도 이제 부분 도색되어 있는 파츠를 씁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부분 도색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먹선만 좀 넣어준 형태고요. 이 안쪽으로도 디테일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 디테일 되어 있고, 이 중간 파츠 역시 겉부분, 안쪽 부분 다 디테일 들어가 있고, 맨 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쪽 디테일과 이 안쪽 디테일까지 전부 다 이제 먹선 다 넣어줬는데 이쁘더라고요, 역시. 그리고 이 본체의 바닥 쪽 앞에 가면은 대형 클로가 수납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 본체 잡고 밑으로 사선으로 슬라이드하면 이렇게 프레임이 노출되면서 앞쪽 클로도 잡고 앞으로 빼면 슬라이드 되면서 이렇게 클로가 전개가 됩니다. 물론 클로의 이 끝부분도 당연히 입을 벌릴 수가 있는 형태죠. 안쪽에서 드러난 프레임 자체에도 디테일은 꽤 괜찮게 들어가 있고, 이 중간 부분도 여기 요 위에서 보이는 이 회색 있죠. 여기가 부분 도색되어 있어요. 의외로 이런 때까지 다 이 부분 도색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꽤 잘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클로의 목 부분은 가동을 하고, 이 중간 부분도 볼 조인트로 회전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패널 라인 부분도 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부담스러운 거 없이 군더더기 없이 잘 되어 있고, 이 벌린 입 안쪽으로 대형 빔사벨이 수납되어 있죠. 이렇게 손톱거리가 있어요. 돌기가 작게 있기 때문에 이거 맞춰서 잘 끄집어내주면 이렇게 빔사벨 자루가 쏙 빠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빔 파츠 가지고 와서 이 아래쪽에다가 고정 위에서 물어주면 대형 빔사벨 전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 덴드로비움 스탠드 같은 경우는 각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 앞부분을 잡고 들어 올리면 이렇게 아래쪽에 각도별로 고정할 수 있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가장 높여가지고 이렇게 아예 꼿꼿이 세워두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목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조인트를 빼서 아예 이 안쪽에 있는 돌기를 통해서 3가지 각도로 이 조인트도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둥도 제일 높게 하고 뒤로 기울게 하면은 딱 덴드로비움 본체가 이 바닥에 닿을락말락한 상태가 되거든요. 정확히 닿긴 했습니다. 그래서 딱 더 오버되지 않게 해주고요. 이 상태로 뭐 제로거리 사격 포즈를 취해도 되겠죠.
자, 다음은 대망의 웨폰 컨테이너. 그 마킹 실도 컨테이너 위주로 부착을 했어요. 그래서 정면에 뭐 GP03, 에너하임 뭐 이런 마킹이 크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작은 빨간 색깔 마킹도 작게 들어갑니다. 작게. 예, 옆에도 빨간 색깔 마킹 조그만한 거 들어가고요. 그리고 왼쪽 컨테이너에 에너하임 일렉트로닉스의 마킹 실이 또 큼지막하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 해치 오픈되는 부분에 프레임 분할되어 있는 게 일단 눈에 띄고요. 그 외에도 기본 패널 라인, 디테일들 이런 것도 눈에 띄죠. 중간중간 하나씩 눈에 띄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역시 기본 디테일 들어가 있었지, 위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패널 라인과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정도고 막 오버스럽게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뒷면 보면은 여기가 또 도색 파츠입니다. 가운데 회색 부분이 도색 처리되어 있는 파츠고요. 그게 이 회색이 바닥 쪽으로 이어져서 이 컨테이너도 통짜 파츠로 도색 파츠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뒷면 파츠가 따로 있고, 이 아예 이 컨테이너 하나 테두리를 형성하는 통짜 파츠가 있어요. 슬라이드 사출된 것 같은 그런 파츠로 해서 아예 통짜가 들어갔다. 이 바닥 부분의 회색이 부분 도색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 쪽도 이런 디테일들 뭐 이런 것도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위에서부터 쭉 한 바퀴 쭉 감싸면서 프레임 부분 분할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오픈도 해볼까요? 일단 컨테이너 오픈할 때 주의사항이, 지금 이 오른쪽 컨테이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메가빔포랑 밀착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본체에 결합했을 때. 그래서 이 메가빔포의 센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앞으로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접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치 오픈할 때 이 걸리지 말라고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위에 중간 파츠를 슬라이드로 뒤로 밀고 해치 오픈! 짜잔! 이게 또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덴드로비움 흔치 않다. 거기다가 해치 내부에도 꽤나 멋지게 디테일 들어가 있고, 프레임 분할 다 되어 있고, 색깔 흰색으로 다 되어 있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대신에 뭐 자동으로 뭐 이렇게 웨폰들이 나온다 이런 건 없어요. 요 돌기 부분에 손톱을 걸고 이렇게 빼주면 빠집니다. 모든 부위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막 강하게 고정되어 있고 그건 아니라서, 난 귀찮아 그러면 컨테이너 이렇게 분리하신 다음에 뒤집으면 간단하게 이것저것 빠져요. 아무튼 이 컨테이너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제 한쪽으로만 보면 되거든요. 바깥쪽부터 어떤 웨폰들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손톱으로 걸고 빼면 짜잔! 마이크로 미사일 컨테이너! 미사일의 이 노란색 부분들은 이미 다 도색이 돼서 나오는 파츠고요. 그리고 버니어 뒤쪽에 내부 도색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미사일 컨테이너가 가장 바깥쪽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번째 것도 마이크로 미사일 컨테이너입니다. 동일한 파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건너뛰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마주보고 있는 거, 얘도 마이크로 미사일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마이크로 미사일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하나당 3개씩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깥쪽부터 1, 2, 3, 4, 5, 1, 2, 5번이 이제 마이크로 미사일 컨테이너면은, 다음은 이 4번, 얘를 꺼내면 대형 집속 미사일 세트! 대형 미사일 3개가 하나로 묶여있는 한 세트입니다. 겉에서 봤을 때 확실히 그 미사일의 형상들이 보이고, 뒤쪽에 당연히 내부 빨간색, 검은색 도색되어 있고요. 바깥쪽으로는 이제 커버 파츠가 씌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바깥쪽부터 세서 4번째, 그리고 가장 마지막 8번, 여기도 이렇게 대형 집속 미사일 세트입니다. 이렇게 총 4개가 2개씩 하나의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나머진 무엇이냐? 3번째 그리고 7번째 칸은 스테이맨의 무장입니다. 이제 오른쪽 컨테이너의 3번째는 이렇게 폴딩 쉴드, 접혀져 있는 쉴드가 깔끔하게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뒤로 살포시 조여주는 형태로 고정되어 있어요. 흔들어도 떨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아서 열렸는데 짠! 7번째는 하이퍼 바주카입니다. 역시 하이퍼 바주카도 살포시 앞뒤로 살짝 조여주는 방식으로 수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깔도 2개 다 깔끔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서 보기도 좋죠.
파란 색깔의 포인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바주카도 이런 회색이나 흰색 구분 잘 되어 있고요. 쉴드 안쪽 이런 조인트 부분은 또 회색으로 도색 다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내부 디테일도 좋고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마지막 남은 한 칸이 있네요. 요게 이제 폭도색입니다. 아, 드디어 왔어요. 폭도색이에요. 커버를 이렇게 열어주면 안쪽에 리드선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 나타나고요. 이 리드선에 이 폭도색 리드선을 가지고 와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서 폭도색을 사출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컨테이너 하나당 8개의 웨폰들이 다 재현되어 있어요. 하나 빠짐없이 전부. 그리고 컨테이너는 좌우 대칭이라 그랬잖아요. 아, 대신에 들어가 있는 무장은 다를 거잖아요. 이 스테이맨용 무장. 자, 왼쪽 컨테이너에 뭐가 들어있나 한번 봅시다. 바깥쪽 웨폰, 짠! 빔 라이플입니다. 빔 라이플 역시 앞뒤 살포시 조여주는 방식으로 센서 부분 도색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마지막 남은 거 안쪽 짠 오픈 짜잔 폴딩 바주카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주카가 접혀져 있는 형태부터 해서 깔끔하게 조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려져 있는데 여기도 접혀져 있지만 센서 다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잡이 부분 이제 보인다. 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미사일 컨테이너, 대형 집속 미사일 세트, 스테이맨의 무장, 그리고 폭도색까지 여기도 모든 무장이 구현되어 있어요. 혹시나 다 꺼낸 컨테이너의 모습이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다 꺼내봤습니다. 웨폰들까지는 그냥 빼지 않고 그냥 뒀고요. 나머지 미사일류를 싹 뺐어요. 이 안쪽으로 빈 공간이 확 하고 보이죠 이제. 그래서 다시 마이크로 미사일, 폭도색 커버도 닫아주고 대형 미사일 세트, 또 대형 미사일 세트, 이런 식으로 총 8개의 웨폰들 수납. 대신 다시 넣을 때 살짝 번거로울 수 있는 게 이 손톱걸이 부분이죠. 이거 방향을 잘 보면서 해야 돼서 깔끔하게 하려면 요게 살짝 번거로울지도. 내가 뭐 어차피 매뉴얼에 자세히 나와 있긴 합니다. 이렇게 매뉴얼에 뭐 왼쪽 컨테이너에 이렇게 뭐 넣고 어떻게 넣으세요 막 이런 거 잘 나와 있고, 이 위로 가면은 여기도 오른쪽 컨테이너에 이렇게 넣으세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헷갈리면 그냥 매뉴얼 펼치면 돼요. 자, 그러면은 결합하기 전에 스테이맨도 한번 지금 태워놓읍시다. 이제 컨테이너를 결합하면은 이제 들어가는 곳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빼놓은 상태에서 미리 하면 편하죠. 자, 스테이맨 스탠드 제거하고 이렇게 잘 엎드린 상태에 만들어 놓고 해치 열고 스테이맨 들어가는데 여기서 포인트 막 이게 여기저기 막 걸릴 겁니다. 깔끔하게 발바닥이 계단 모양에 딱 들어가게. 얘 딱 지금 걸렸거든요. 어디서 걸렸나 했더니 요런 데 걸립니다. 요런 데. 테일 부스터가 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끝까지 잘 밀어 넣어주면 요렇게 공간에 쏙 들어가는 느낌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시 열어놨던 해치 닫아주고 이제 깔끔하게 엎드린 상태가 되죠.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컨테이너 먼저 결합을 해주고, 이때 컨테이너 결합하면서 이 팔이 이 바닥과 컨테이너 사이에 쏙 들어가게끔 위치 잘 잡아서 껴주면 좋습니다. 아니면 아싸리 컨테이너 살짝 열어서 밀어 넣고 덮어주면 편하죠. 나머지 무장도 결합해서 오키스 탑승 완료! 자, 다음은 지온의 정신이 형상화한 것 같은 바로 그 모빌아머 노이의 질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지온의 정신이 형상화한 것 같냐라고 하면은 딱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지온의 엠블럼 있죠? 그 지온 엠블럼처럼 보이거든요. 정면 모습이. 그래서 이 노이의 질을 처음 본 에너벨 가토가 한마디 하죠. 아, 지온의 정신이 형상화한 것 같군. 뭐 대충 아주 멋지단 얘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특유의 디자인 느낌, 이게 좀 볼륨감과 함께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일으킨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멋집니다. 뭐 지온의 정신이고 뭐고 일단 거대한 몹이라 뭐 겁나 멋져 막 이런 느낌인데 아까 덴드로비움이 앞뒤 길이가 35cm였습니다. 과연 노이의 질은? 베이스 포함해서 일단 재볼게요. 쭉 재보면 24cm 정도 되네요. 24cm 정도. 그럼 베이스를 빼면 대충 이쯤부터니까 딱 걸고 20cm 정도 되는구나. 뭐 나쁘지 않은 사이즈예요. 적당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 형태로
노이의 질이 144분의 1이 나오면 대체 지탱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문득 생기네요. 왜냐면은 그 과거 발매한 HG 메카닉도 그렇고 지금 건콜도 그렇고 이 곤충 배 같은 부분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좀 두꺼운 조인트 해가지고 세워놓는데 이게 144분의 1이 되면은 얘가 20cm니까 45cm 가까이 될 거거든요? 절대 그냥은 못 세울 것 같은데 가운데 철심이라도 끝까지 박아야 서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아까도 잠깐 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덴드로비움과 놨을 때 느낌, 이렇게 보니까 덴드로비움이 높이가 낮아서 길이만 길었지 높이는 낮잖아요. 그러네, 베이스까지 포함해도 한 15cm, 16cm 정도 되네요. 근데 이 베이스 기울여가지고 세우면 또 모를까? 적절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베이스 조작을 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좀 해주면 오히려 더 볼만하죠. 괜찮다. 이런 것도 괜찮네요. 마음에 든다. 자, 일단 거대한 덩치에 비해 아담한 머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 머리도 되게 센스 있는 게, 이거 좀 빼서 볼게요. 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널 라인 다 들어가 있고 옆에 있는 회색 부분 도색되어 있는 파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노아이가 도색되어 있어요. 모노아이 바탕에 있는 회색 부분부터 모노아이의 분홍색까지 부분 도색된 파츠를 씁니다. 그러면서도 이 목 주변으로 내부 프레임 디테일 같은 이런 동력선 디테일이나 이런 형태가 아주 멋지고요. 그래서 상체를 딱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아주 뭔가 듬직하고 막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죠. 그리고 몸통을 좌우 어깨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어깨를 가동시켜서 이렇게 보면 몸통이 전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이 안쪽으로도 패널 라인 멋지게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 흉부 쪽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형상이라든가 뭐 잘 되어 있습니다. 멋지게 되어 있고, 지온 특유의 이 허리로 연결되는 동력선도 이쪽은 연질 파츠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복부에 메가 캐논포가 이렇게 앞에 빨간색 부분 도색 다 되고 위아래로도 다 동력선 디테일 멋지게 들어가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이 골반에 해당하는 부분이겠네요. 이렇게 패널 라인도 디테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부분, 여기가 제가 알기론 내부에 미사일이 내장되어 있는데 미사일 해치 오픈 같은 거는 구현되어 있지 않고요. 그 외에 뭐 외장 자체 디테일이나 이런 건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검은 색깔 포인트들 있죠. 이거 다 부분 도색 파츠입니다. 검은 색깔들 전부. 그러면서 끝에 버니어 내부 빨간색 당연히 부분 도색 처리되어 있는 파츠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버니어 자체 내부 디테일도 멋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커트 내부도 분할은 되어 있습니다. 이 뭐 미사일 해치 이런 건 없지만 이제 내부가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등 쪽으로 가서 등 스러스터 역시 안쪽에 빨간색 다 부분 도색 파츠를 쓰고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이 안테나 같은 경우는 연질입니다. 파손 걱정은 딱히 없어요. 그 부분 도색되어 있는 연질 파츠고요. 어깨부터 쭉 이어져 온 이 뒤쪽 외장 파츠 역시 디테일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먹선만 좀 넣어줘도 되게 이쁘네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가 여기 역시 대형 미사일 런처였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미사일 디테일은 따로 구현되지 않았고요. 그 외에 기본 회색 라인은 전부 다 부분 도색되어 있는 파츠를 쓰고 있고요. 버니어의 요 내부 디테일 그리고 빨간 색깔 부분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시 내부에도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앞에서 보더라도 좀 어색하지 않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뒤쪽 스커트 안쪽으로 프로펠러 탱크가 들어있습니다. 이 볼 조인트로 해서 가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벌려서 포즈를 취해주는 것도 가능하죠. 대신에 이 뒤쪽 스커트 부분이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좀 조심히 다뤄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어깨 부분 한번 보면은 어깨 위쪽으로 해서 편향 메가 입자포가 2개씩 4개가 들어가 있죠. 작품 속에서는 이걸 엄청나게 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이런 디테일 부분들, 외장의 패널 라인, 회색으로 부분 도색 되어 있는 부분들, 이 메가 입자포 역시 부분 도색되어 있고 어깨 위쪽으로 스러스터 부분들, 내부 빨간색들 전부 다 부분 도색 처리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외장 역시 패널 라인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큰 볼륨의 이런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하고 이게 안쪽으로도 내부 프레임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 아주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디테일도 좋고요. 그 안쪽으로 어깨 파츠 내부에도 이렇게 내부 파츠가 다 분할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서브암이 이렇게 안쪽에 접혀가지고 수납되어 있는 거죠.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다 할 수 있겠고 팔도 보면은
팔 상박부터 해서 팔꿈치 하박까지 전반적으로 볼륨감이 꽤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팔뚝 파츠도 이 바깥쪽에 검은색, 회색이 부분 도색되어 있는 파츠를 쓴다던가 이 안쪽으로도 검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던가 손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 클로 형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에도 지금 가운데 검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거고요. 이 손바닥에 해당하는 부분도 디테일 멋지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다리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요 거대한 유닛 뒤쪽부터 해서 뭐 회색으로 부분 도색된 부분, 버니어 내부 도색, 이런 검은 색깔 점점점 이것도 다 도색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도 검은 색깔 색 채워져 있고 뭐 옆에 있는 회색 부분 이것도 부분 도색 파츠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 뭐 검은색 부분 뭐 이런 부분 다 도색되어 있거든요. 디테일도 굉장히 멋져요. 직선이 쭉쭉쭉 이어지는 그런 느낌의 각진 디테일들과 함께 곡선의 마치 곤충의 배 같은 느낌이랄까 되게 독특한 디자인이어서 기억에 강하게 남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노이에즐은 간단하게 요 가동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목은 볼 조인트입니다.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간섭이 뒤통수 간섭이 있으니까 딱 이렇게 피해서 가동시켜주면 꽤 많이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목 자체도 들고 숙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깨는 앞뒤 가동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뒤로만 가동을 하고요. 옆으로는 이렇게 딱 수평을 이루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깨 외장 자체도 별도로 크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축관절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 파츠 역시 가동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 자체가 뭐 팔이 가동한다는 아니지만 이 안쪽 팔이 볼 조인트로 해서 앞으로 들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벌리는 것도 자유롭고 이렇게 좀 안으로 모아주는 것도 되고 앞으로 드는 거는 어깨가 가동하지 않아서 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움직이는 편이죠. 거기다가 팔꿈치 쪽도 이중 관절이에요. 이 위에 관절이 움직이고 아래쪽 관절이 움직여서 아주 크게 가동을 하죠. 그래서 팔 회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내리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팔 하박 회전축도 있습니다. 애초에 유선 클로암이 되려면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축 삼아서 팔 회전도 된다. 그리고 손목도 회전축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손가락마다 볼 조인트라던가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커트도 사이드 스커트 크게 가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 좀 놀라운 거 있어요. 허리 가동이 있어요. 어떻게? 이 중앙 유닛을 기준으로 축이 있어서 회전을 합니다. 이럴 수가. 이게 회전을 하네. 이거 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이 손을 빼버리고 팔꿈치를 안으로 최대한 들면서 구부려주면 이렇게 노이에즐의 팔 수납 형태도 재현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라인은 어느 정도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꽤나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남는 손이 생겨버리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베이스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은 공간이 있네 하고 손이 여기다가 간단하게 수납시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뭐 남는 무장도 다 바닥에 수납하겠다, 뭐 잉여 파츠 거의 없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리드선 빼고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팔 수납까지 해봤네요. 그리고 노이에즐은 뭐 무장 쪽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큰 신경은 안 쓰이거든요. 대신에 저는 스탠드가 많이 아쉽습니다. 각도 조절이 없어요. 아무래도 키 큰 거를 이 조인트 하나로 세우려다 보니까 각도 조절은 넣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방식으로라도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엎드려서 앞으로 날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스탠드 각도가 고정이라서 아쉬운 거죠. 자, 먼저 이렇게 처음에 둘이 맞닥뜨렸을 때의 느낌. 첫 등장은 노이에즐이 먼저 했단 말이에요. 먼저 나와서 연방의 전함들을 막 이렇게 휩쓸고 다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는 와중에 덴드로비움이 등장을 하죠. 저 멀리서 우주 저 멀리서 띵띵 하면서 날아온단 말이죠. 아무튼 그런 부분. 그리고 덴드로비움 아이필드 온! 그 상태로 컨테이너를 하나 열고 마이크로 미사일 발사! 뭐 욕심이라고 한다면은 자동으로 발사되는 기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충분히 멋지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노이에즐의 유성 클로암을 날려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팔꿈치 중간 부분을 떼어내고 그리고 리드선을 먼저 껴줄 건데 이 상박에 있는 팔 구멍이 이게 꽤나 헐겁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헐거워? 싶을 정도로 헐거운데 요렇게 끝까지 리드선 밀어 넣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혀주세요. 굽히면 리드선을 꽉 물어주거든요. 이 내부에서. 그래서 잘 안 빠집니다. 그리고는 덴드로비움의 아이필드 제너레이터를 그 팔을 날려서 팍 하고 깨물어버리죠. 아예. 그 외에도 노이에즐 서브암도 한번 써봅시다. 덴드로비움은 일단은 클로를 전개해서 대형 빔사벨 끼워주고요.
서브암은 뭐 간단합니다. 안쪽에 접혀져 있는 팔을 이렇게 펼쳐주면 돼요. 완전히 가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펼치고, 아까 서브암 손이라고 했던 거 있죠? 이 친구를 가지고 와서 가로로 눕힌 상태에서 끼우고 90도 돌립니다. 이 열쇠 구멍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끼울 때 그냥 무작정 끼울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파츠 뭉개지겠죠? 조심해야겠죠? 자, 이렇게 서브암 전개! 자, 이렇게 노이의 질의 서브암까지 전개 완료! 바로 빔사벨 장착해봤고요. 그렇게 덴드로비움과 서로 맞붙어서 싸우는 느낌도 포즈 취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라이벌이다 보니까 이런 구도도 꽤 멋지죠. 뭐 덴드로비움 단독으로도 이렇게 대형 빔사벨을 휘두르고 이렇게 전함의 함교를 공격하는 모습이라던가, 팔을 펼쳐서 바주카드를 꺼내는 모습으로도 한번 포즈 취해봤습니다. 이런 느낌도 꽤 괜찮죠. 그렇게 양팔로 바주카를 들고 있는 모습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라이플을 쏜다거나 아니면은 바주카를 쏜다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폭도색도 한번 해봤는데, 폭도색을 어떻게 쓰느냐,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줄로 상대방을 휘 감고 또는 그 주변으로 이렇게 폭도색을 이렇게 늘어뜨려 놓고 이걸 탁 끊어요. 탁 끊고 이탈. 그럼 남은 폭도색에서 폭발이 바바바바바바바바방 일어나면서 막 전함이 터진다던가 등등등 이런 모습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제일 돋보이는 거는 역시 메가빔포! 손잡이 전개해서 덴드로비움의 각도를 쫙 세워주고, 조인트도 잠깐 빼서 각도를 최대한 뒤로 눕혀주고 장착! 그 다음 포구 끝에 조인트 끼우고, 넌 대체 어디 편이냐? 둥둥둥둥둥둥둥 퍽! 어헉! 메가빔포 제로거리 사격 발사! 하고서 시마 가라하우 퇴장. 실제로 애니메이션상에서 제로거리 사격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슈퍼로봇 대전 같은 데서 하는데요. 애니에선 안 한다는 거.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건담 콜렉션 건담 GP03 덴드로비움 vs 노이의 질 세트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담 콜렉션인데 또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네요. 진짜 솔직히 이만한 덴드로비움 없고 이만한 노이의 질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건담 콜렉션인 거거든요. 모든 무장이 재현된 유일한 덴드로비움, 그리고 서브함 수납이라든가 색깔이라던가 등등등 구현된 유일한 노이의 질. 물론 뭐 HG 메카닉도 있었고 뭐 아니면 다른 뭐 시관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시관 쪽은 데포르메 된 게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노이의 질은 없어요. 이런 리얼 느낌의 이런 게 없어요. 다 데포르메라서 더 애착이 가는 거죠. 덴드로비움은 그저 그냥 무장 완전 재현이라는 것만으로도 애착이 더 가는 거고요. 그리고 파츠도 되게 풍성하니까 되게 좋죠.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